설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 방문 및 국내 여행,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명절에 친지 간의 음식을 공동 섭취하고 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함에 따라서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의 발생이 우려가 되고 사람 간의 접촉의 증가로 인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표적인 겨울철 식중독 감염병입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미열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감염증으로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그리고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기, 그리고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마시는 게 안전하고요.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 설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고요. 칼이나 도마를 제대로 소독하고 또 분리 사용하는 등의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는 게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감염병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작년 11월 16일 날 인플루엔자 주의보호를 발령한 이후에 12월 말에 유행의 정점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는 주로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로 감염이 되고 또 그 비말이 환경에 묻었을 때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침을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소매로 기침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 저희도 얼마 전에 타미플루 복용하고 소아에서 청소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항바이러스제하고의 연관성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초기의 그런 뇌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 청소년인 경우에는 2일간 발병 후 이틀 정도는 긴밀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의해야 될 해외 여행 시의 감염병과 예방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감염병은 홍역,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모기맥의 감염병 등 그리고 메르스를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해외 유입된 그 법정 감염병의 신고 건수를 보면은 672건으로 2017년 대비해서 27%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감염병 종류별로 보면 가장 환자 수가 많은 게 댕기열,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입니다. 해외 유입이 많았던 지역은 주로 아시아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경우도 7%입니다. 먼저 홍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역은 저희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최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국가에서 17년 이후에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홍역 환자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홍역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을 해서 감염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적인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규 환자가 없어서 총 환자는 40명이고요. 대구광역시하고 관련된 환자가 17명, 경기 안산시 유행과 관련된 환자가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10명이었고 이 중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8명이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 한 장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영유아가 18명인데 18명 중에 15명은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미접종자입니다. 3명은 한 번 정도 접종을 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여행해서 들어온 환자는 베트남이 3명, 필리핀이 3명, 태국이 1명, 대만이 1명 등 8명입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세한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 기준은 부침 자료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일단 그 유행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1968년 이후에 출생한 성인들, 특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20에서 30대의 성인들은 과거에 홍역을 앓거나 2회 이상 접종하지 않는 등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번 이상은 접종을 하고 출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인 경우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영아는 출국 전에 1번 정도의 가속 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의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같은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이 또한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티푸스 100명, 세균성 이질 162명 등이고 주요 유입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입니다. 예방 수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동남아에서는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그리고 물인 경우에는 그 판매되는 그런 포장된 물이나 안전한 음료수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과일이나 채소는 먹기 전에 깨끗한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기로 인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입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댕기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말라리아 유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예방 수칙, 표에 있는 예방 수칙을 참고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모기 퇴치 제품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옷, 긴 바지를 입는 게 필요하겠고 방충망이나 방충망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숙소에서 머무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임신부가 감염이 됐을 때는 소두증 같은 선천성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그 발생 국가 여행자는 귀국 후에 남녀 모두 6개월간은 임신을 연기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열대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상의해서 예방약을 반드시 복용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미국, 중국 등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 상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의 H1N1 타입과 A형의 H3N2 그리고 일부 B형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바이러스의 변이가 보고된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감시 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WHO가 권고한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은 기침 예절과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국내 인플루엔자 예방수칙과 동일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면역이 생기는 데는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실 분들께서는 조금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면역이 생기는 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인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국내도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또 봄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로 인한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를 했고 어르신들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의 경우에는 83% 이상이 이미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147명으로 약간 감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쿠웨이트에서 유입된 유입 사례가 1명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예방 수칙은 중동 국가 방문할 때 손 씻기, 그다음에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또 익히지 않은 낙타 고기나 생낙타유 섭취를 금지하고, 또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실 때 예방 수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해외 질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국가별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감염병별로 예방접종 또는 말라리아 예방약 같은 예방약, 모기 기피제 같은 예방 물품을 사전에 챙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 여행 정보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유행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근 발생 동향은 그 국가별 사이트 위에 보면 유행 정보가 있고요. 홍역인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최근 홍역 유행 상황을 정리해서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여행 중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입국할 때는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주시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받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입국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감염병이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20일까지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설사, 발진, 발열, 기침같이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셔야 의료진이 그걸 참고해서 신속하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전국 보건소와 24시간 비상방역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대응팀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등 전국 검역소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내외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은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질문이 많으신 게 홍역 예방 접종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보도자료 17쪽을 잠깐 봐주시면은 현재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행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서 적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 2차 접종은 4에서 6개월이고 2번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는 해외여행을 갈 경우, 그러니까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여행을 갈 경우와 현재 유행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1회 가속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광역시나 다른 유행 지역에 대한 방문 시에는 가속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면역의 증거가 없을 때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홍역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아래 참고사항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67년까지의 출생자, 즉 만 52세 이상은 과거에 자연감염 등으로 면역이 있다고 판단해서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84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저희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도입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접종을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5년 3월생부터 94년 2월생까지는 저희가 2001년도에 홍역이 큰 유행이 있으면서 홍역 풍진, MR 접종을 일제 접종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한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회 접종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가지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는 군 입대, 입소 장병에 대해서는 MMR 백신을 1회 일괄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에 해당하는 남성분들은 초등학교 때 한 번, 군 입대 때 한 번 정도 접종을 했을 걸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록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4년 이후생의 경우에는 1차, 2차 접종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1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2차 MMR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에 접종력을 확인을 해서 제출률이 98%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접종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 예방접종 그 정책에 대한 거를 참고하셔서 접종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 자료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고 아까 제가 성함을 제대로 발음을